2024년 8월 하순 프랑스 동굴연맹의 리브리더 실습 잠수가 세인트 조지스에서 계획되었다. 8월 29일에 현장 훈련을 진행하는 일정이었고 이날은 2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지도자는 전문 동굴 다이버 32세의 페트리스 카바넬이 맡았다. 카바넬은 1992년생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동굴계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젊은 지도자였다. 그는 2022년 한 지하강에서 발견된 새로운 수중 동굴인 마우치 동굴에 성공적으로 도달하며 영성을 올렸고, 또한 그는 폰트 에스트라마 동굴에서 프레데리크 스비에르친스키가 308m 깊이의 동굴 다이빙 세계 기록을 세울 때 지원팀으로 참여한 경험도 있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카바넬은 경험 많은 동굴 다이버였으며 중요한 수심 기록을 세우고 전 세계 여러 수중 동굴의 지도 작성에 기여한 바 있었다. 세인트 조지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디락 동굴과 연결된 지하 하천의 용출구이다. 용출구란 지하로 흘러가던 물이 다시 지표면으로 솟아오르는 지점을 말하며, 세인트 조지스는 이 솟아나온 지하수로 인해 형성된 수중 동굴이다. 이 동굴은 프랑스 로트주 몽발랑 마을에 위치한다. 입구는 밝은색의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으로 물속 통로인 사이폰이 이어진다. 사이폰은 동굴 내에서 물이 가득 차 잠수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수중 구간을 의미한다. 이 동굴의 가장 큰 특징은 수면으로 바로 올라설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 진입하면 반드시 동일한 출구로 되돌아가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즉, 일방향 진입, 복귀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비상시 대항 경로가 없다. 이번 리브리더 실습의 목표는 명확했다. 미리 설치된 가이드라인을 따라 제1사이폰 내부로 들어가서 정해둔 지점에서 회전 후 같은 길로 복귀하는 표준 훈련 루트를 실행하는 것이었다. 탐사 범위는 제4이폰의 내부 250m, 수심 30m 이내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훈련에는 팀 간격 유지, 비상시 되돌아오기 연습이 포함되었다. 카바넬은 지도자로서 수강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기술 지도를 담당했으며, 두 수강생은 그의 지시에 따라 리브리더 장비 사용법과 동굴 다이빙 기술을 익히는 것이 목표였다.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정오 무렵 카바넬과 2명의 수강생으로 이루어진 3인팀이 세인트 조지스 현장에 도착했다. 교육 잠수의 관례에 따라 브리핑과 장비 점검을 실시한 후 순차적으로 입수했다. 팀은 계획대로 제1사이폰의 주 통로를 따라 전진했다. 입구에서 시작된 가이드라인을 따라 천천히 하강하며 동굴 내부로 진입했다. 수강생들은 카바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며 이동했다. 입구로부터 약 200에서 250m 지점 제1사이폰 내부에서 갑자기 카바넬의 움직임이 멈췄다. 수강생 2명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그에게 가까이 가는 순간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카바넬은 마치 죽은 것처럼 의식이 상실되어 있었다. 당황한 2명의 수강생은 즉시 카바넬을 붙잡고 출구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약 50m가량을 필사적으로 끌고 나왔다. 그러던 중 한 수강생도 움직임이 멈췄다. 리브리더 장비의 특성상 극도의 긴장과 순간적인 체력 소모는 평상시보다 호흡을 거중시키고,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가 체내에 축적되며 의식 혼미가 찾아온 것이다. 다행히 얼마 안가 다시 깨어났으나 수면까지 약 200m가 남았기에 죽음을 직감한다. 제1사이폰은 중간에 공기실이 없는 일방향 통로이기 때문에 수강생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카바넬을 계속 끌고 나가다가 자신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아니면 일단 탈출하여 전문 구조대의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여기서 잠깐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이 만약 수강생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해서 구출 시도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내팽개치고 도망갈 것인가요? 어차피 수강생의 수준으로는 아무도 비난할 수 없을 거라 편하게 결정하셔도 됩니다. 결정하셨나요?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이곳에 야수의 심장이 있는지를. 결국 이들은 후자를 선택했다. 일단 탈출한 후 즉시 구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카바넬에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지만 동굴 전문 다이버가 아닌 수강생들이었기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강생들이 수면으로 올라와 즉시 응급신고를 하였다. 파견된 동굴 구조대는 이번 실습을 계획한 프랑스 동굴연맹의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해당 구조팀은 첫날 바로 현장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수강생들이 급하게 이동하느라 발생시킨 실트아웃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회수 작업은 다음 날인 8월 30일에 시작되었다. 그들은 제1사이폰 내부로 진입하여 약 2시간 30분 만에 시신을 외부로 옮기는 데 성공했다. 시신의 위치는 최초 신고대로 입구로부터 약 200m 지점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카바넬의 시신을 통해 의식 소멸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려 했으나 공식적으로는 현재도 불명으로 남아있다. 동굴 다이빙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활동 중 하나로 간주되며 매년 많은 인명피해를 낳는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준비를 철저히 해도 예측할 수 없는 의료적 응급 상황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건이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수강생들의 침착한 대응과 프랑스 구조 시스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다. 카바네를 두고 간 선택은 수강생의 수준으로서는 팀 전체의 안전을 고려한 올바른 판단이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세인트 조지스는 여전히 교육용 동굴 다이빙 사이트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 규정과 응급 상황 대응 절차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